2022년 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막의 작은 나라 하나가 세계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로 그 나라, 월드컵 개최국 카타르입니다. 세계 최초로 아라비아에서 열리는 월드컵,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개최 과정을 거쳐 열리게 된 월드컵을 치르게 된 나라 카타르. 오늘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 나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카타르는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만 가운데에 있는 작은 반도 국가입니다. 워낙 작은 나라로 알려져 마치 도시국가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 면적은 우리 남한의 약 10% 정도 되는, 비록 경기도 면적 정도이기는 하지만 마냥 작기만 한 나라는 아닙니다. 유일하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로 나머지 지역은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로로 대략 190km 정도 되며 가로로 80km 정도 되기에 직선 거리로 치면 가장 긴 거리도 서울에서 대구의 직선 거리인 237km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실 이 지역에서 가장 작은 약소국은 카타르가 아니라 이웃나라인 바레인입니다. 바레인은 카타르의 북서쪽에 위치한 섬나라로 이 바레인이야말로 진정한 도시국가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레인은 카타르 면적의 7에서 8%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카타르는 8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수도는 동쪽 해안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도하입니다. 도하에만 국제공항이 있기 때문에 카타르에 들어가는 길은 사실상 도하에 있는 하마드 국제공항을 통한 것이 거의 유일한 상황입니다. 카타르는 사막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기에 대부분의 인구가 수도 주위에 모여 살고 있습니다. 카타르의 전체 인구는 대구 인구보다 40만 정도 많은 280만 명가량이며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역인 도하에 몰려 있습니다. 이곳에 무려 80%의 인구가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수도인 도하를 벗어나면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 도하 북쪽에 위치한 알호르 정도인데 이곳의 인구가 3만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 서쪽에 있는 제3의 도시인 두하는 1만 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 그야말로 수도인 도하를 빼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막 국가인 카타르 내부를 가로지르는 강이나 하천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모래 땅인 것이죠. 때문에 이런 나라에서 물을 구하는 방식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략 카타르 사람들이 소비하는 물의 50%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능한 방식이 지하수를 파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35% 정도, 그리고 사용된 물을 재사용하는 방식이 1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현대 과학기술의 도움이 있기 전에 이 지역에서 물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러한 물이 귀한 척박한 환경에서 카타르는 어떻게 월드컵을 개최할 수 있는 돈을 가진 나라가 되었을까요? 네,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석유 산업이 카타르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카타르 국가 세수의 70%와 GDP의 60%가 석유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니 그 비중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타르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북유전이라고 불리는 페르시아만 해저와 두안 유전에서 주로 나오고 있는데 특히 천연가스의 경우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3%가 카타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돈방석 위에 나라를 세운 셈입니다. 아시다시피 카타르는 이슬람이 주를 이루는 국가입니다. 70% 이상의 거주민이 이슬람 신도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카타르가 주변의 이슬람 국가들과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집트 등 주변 국가들에게 이른바 왕따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국가들이 카타르 항공의 취향을 거부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며 카타르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표면적인 이유로 카타르가 이란계 테러리스트 조직을 후원했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실상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정을 정확하게 알려면 카타르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래 카타르는 아라비아 반도의 다른 나라들과 함께 오스만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1916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식민지 관리에 돈과 전투력을 낭비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던 영국은 이 지역의 신탁 통치를 끝내려 하고, 그렇게 이 지역에는 갑자기 독립이라는 선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 버립니다. 문제는 영국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후퇴하려 하자 페르시아만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던 이란이 오늘날의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지역 등에 대해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나서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지역의 에밀, 즉 토우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이란에 대항하여 뭉쳐 자신들끼리 연합왕국을 만들자는 논의를 시작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1968년의 아랍에미리트 건국 협상인 것입니다. 영국의 승인과 사우디의 협조를 얻어낸 바레인, 카타르, 아부다비 외 여러 토호국들은 이제 아랍에미리트라는 이름으로 한 나라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지막 순간에 카타르와 바레인의 불편한 관계가 이 모든 판을 깨버립니다. 바레인과 전통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카타르가 결국 바레인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나가버린 것이죠. 이 과정에서 같은 아랍 국가인 형님격으로 이 모든 과정을 후원했던 사우디가 제발 아랍에미리트에 남아달라고 카타르를 설득했지만, 카타르는 이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1971년에 단독으로 나라를 만들어 독립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아랍 형제들의 화합을 깨버린 것이 첫 번째인데, 사실 숨은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에 언급한 것처럼 카타르의 석유 자원입니다. 카타르는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국토 면적에 비해 석유 자원이 차고 넘쳤던 것이죠. 굳이 아랍에미리트에 안 들어가고 혼자 나라를 세워도 엄청난 부를 손에 줄 수 있는 데다가 아랍에미리트의 주도권이 아부다비에게 넘어가게 생겼다고 판단했기에 굳이 연합왕국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랍에미리트는 배신자라고 생각해서 카타르를 싫어하고, 바레인은 원래 카타르를 싫어해서 싫어하고, 이란 견제용으로 아랍에미리트를 후원했던 사우디는 산통을 깬 원흉이라고 생각해서 카타르를 싫어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이유로 아랍 세계의 왕따 아닌 왕따가 된 카타르였기에 더더욱 카타르에게 서구 국가들과의 연대는 중요했습니다. 카타르는 과거 식민 모국이었던 영국과의 사이가 좋고, 그래서 카타르에는 영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고,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상당히 친밀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게 더 왕따를 당하게 되는 문제도 있고, 나아가 멀리 아랍 국가의 전통적인 형님격인 이집트도 카타르를 대놓고 디스하는 상황이 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대신에 카타르가 아랍 국가들 중에서 서구적인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한 튀르키예와 친한 이유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2022년 월드컵 개최는 생존을 위한 카타르의 몸부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적으로 아랍 세계에서 녹록치 않은 상황에 처한 카타르는 이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석유 산업의 쇠퇴에 대비해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관광 산업을 끌어올리기 위한 월드컵은 카타르의 중요한 승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노력들이 열매를 맺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월드컵 개최 과정에서 제기된 뇌물 스캔들, 월드컵 구장 건설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수많은 노동자의 참상, 그리고 막상 시작된 월드컵에서는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음주가 극도로 제한되고 돼지고기 취식이 금지되는 등 친관광국가로 탈바꿈하기에는 사실 여러가지 근본적인 제약이 있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2022년을 통해 카타르는 월드컵 역사의 한 페이지에 확실하게 이름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카타르를 주목하지 않았던 우리의 기억 속에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